지금은 우주시대 별 박사로 통하는 이태영 박사 모시고 하늘의 이치와 우주의 재미있는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 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결국에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아마존의 제피 베이조스 회장보다 먼저 우주 여행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난 우리 시간으로 7월 5일 날, 거기 미국 시간으로 7월 4일 날 네. 미국 독립기념일에 발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조금 이제 좀 시간이 늦춰져 가지고 이번 주 그래서 7월 11일 날 현지 시간으로 7월 11일 날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늦어졌네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7월 20일 날 네. 달 창조 50주년 기념일 날 가기로 했기 때문에 제프 베이조스보다는 9일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뭐 제프 베이조스하고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는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결코 별에 가려는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 자기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누구랑 경쟁할 그런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 리처드 브랜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명이 탑승하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2명의 조종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승객 6명 중에서는 4명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대부분이 그 버진 갤럭틱 그 직원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인도 출신의 여성이 하나 같이 가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가는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에서 발사가 돼가지고 네. 한 88km 정도 올라갔다 오는 거거든요. 네. 이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100km 올라갔다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금 더 올라가네.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제 100km를 갖다 카르만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주의 경계선으로 과거에 봤는데 예. 현재 나사에서는 미국 공군과 더불어서 지상 한 80km 이상을 갖다가 우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 80km 이상 갔다 왔기 때문에 나사에서는 공식으로 우주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예. 아무튼 원래는 올해 한 2번 정도의 시험 비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 제프 베이조스를 리처드 브랜슨 회장을 비롯한 관광객 탑승을 할 예정이었는데 예. 예정보다는 몇 달 먼저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재벌 회장님이 먼저 갔다 오면 그만큼 지금 한 600명 이상이 예약을 해놨다고 하거든요. 예.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것이 이제 선전이 될 수 있으니까 예. 홍보 효과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무사히 뭐 이번 주말이니까 다음 주 방송할 때쯤 되면은 무사히 갔다 왔다 이런 뉴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미국 사람이고 네네. 리처드 브랜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처드 브랜슨은 영국 사람. 영국 출신에서 지금 미국에 같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영국 출신의 예. 억만장자. 네네. 그런데 그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 여행을 떠날 네 번째 승객으로 80대 할머니가 선정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7월 20일 날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갈 때는 4명이 탑승해서 가겠다고 발표했었는데 네. 2명은 제프 베이조스와 그 동생이고요. 예. 한 명은 지난번에 이제 입찰을 통해서 2,800만 달러를 냈던 그 엄청난 돈을 냈던 그분이고요. 네. 나머지 한 자리를 이번에 발표가 나왔는데요. 82세 먹은 월리 펑크라고 하는 할머니가 간다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근데 이분은 원래 이제 예. 기본적으로 이 나사의 우주 비행사가 되고자 네. 1960년대에 나사에 입사를 했었어요. 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나사에서 여성 우주 비행사도 뽑겠다 해가지고 선발했는데 네. 그 중에 13명이 뽑혔는데 네. 그 중에 1등을 하신 분이래요. 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러시아에서도 소련에서도 네. 여성 비행사를 뽑는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예. 경쟁 체제에서 했는데 네. 결국 여성 안 보냈죠. 여성 그렇죠. 그래서 뭐 예. 여성이 어떻게 우주에 가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그래서 결국은 우주 비행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뭐 항공기 비행만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워낙 우주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니까 이분은 죽기 전에 꼭 우주에 가겠다. 그래서 열심히 체력도 기르셨고 네.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하는 그 우주 관광 여행에 이미 20만 달러 이상을 내고서 예약까지 걸어놓은 분이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머큐리 그 당시에 이제 60년 머큐리 계획인데 예. 그 13명의 여성 우주 비행사 후보자들을 머큐리 13 해가지고 뭐 영화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을 이 제프 베이조스가 모시고 네. 이제 여행을 가겠다. 뭐 홍보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82세에 먹은 할머니가 우주 여행을
가기로 명예 승객으로 제프 베이조스와 같이 가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 돈만 있으면 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처음 가는 이렇게 이제 기회는 단순하게 돈 가지고는 웬만큼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 네네. 우주에 가기 위해서 무려 60년을 기다리신 셈인데 그렇죠. 이번에 다녀오면 최고령 우주여행자의 기록을 당분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태까지 우주 비행사 중에서 가장 나이 드신 분이 존 글렌 상원 의원이었죠. 과거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7세의 나이에 1998년에 이제 우주왕복선을 타고 갔다 오셨죠. 원래 미국에서 최초로 우주 비행한 것이 존 글렌 그렇죠. 분이죠. 최초의 우주인인데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그렇죠. 한번 우주왕복선을 1962년에 갔고 네. 그때 갔다 올 때만 하더라도 존 글렌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들이 무슨 우주 비행을 하냐라고 코스도 묻히고 막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이 펑크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갔다 오시면 네. 존 글렌이 갖고 있던 최고령 77세의 기록을 깨고 이제 가장 최고령의 우주 비행을 했다 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등재가 되겠죠. 예. 아무튼 뭐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리처드 브랜슨 회장도 그렇고 7월달에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말까지는 뭐 다 우주에 갔다 오실 것 같긴 한데요. 예. 아무튼 무사히 갔다 오시기 바라고 이 분도 그러니까 월리 펑크라고 하는 분 네. 82세가 되도록 예. 60년대에 나사 들어가서 무려 60년 동안 가졌던 꿈을 80이 넘으셔서 이루게 됐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최초로 이제 우주 비행을 했던 이제 데니스 티토라고 하는 분, 네. 그분이 이제 2000년대 초에 이제 2천만 불 내고 우주 처음 관광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분도 원래는 1950년대에 우주 비행을 하고 싶어서 나사에 입사한 분이에요. 아마 그랬을 예. 거예요. 다 근데 젊어서부터 꿈이 있었으니까. 입사했는데 가보니까 이건 전투기 조종사 아니면 우주 비행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분은 아예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네. 내가 우주 갈 수 있는 방법은 돈 버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예. 우주 갔다 온 분이고 이 펑크라는 분은 이제 꿈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나사에 계속 계시면서 뭐 항공기 조종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라고 합니다. 예. 네. 글쎄요, 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이나 다 뭐 잘 다녀와야 되겠지만 네네. 저는 이 82세의 여성의 무사귀환을 가장 기도합니다. 이게 100km 정도 올라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우주복을 입고 갔다 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우주정거장 갔다 올 정도의 높은 고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UFO의 존재를 인정했다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했다 하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UFO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죠. 네. 작년 연말에 미 의회에서 이 UFO 문제에 대해서 규명해달라. 그 과거부터 있었던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요청을 했고 네. 이번에 그 나사에서 그 자료들을 공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로 2004년부터 군에서 발견됐던 UFO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 한 건만 실체를 알 수 있고 예. 나머지 143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찍힌 건 맞는데 네. 이것의 실체를 모르겠다라고 이제 해서 결국은 말 그대로 UFO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그래도 제일 궁금한 것이 과연 이게 외계 생명체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이제 뒷얘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UFO에 대해서 이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이 확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뭐 어느 나라의 뭐 어떤 특별한 군사 무기일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다만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선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실체를 인정한 건 아니다. 좀 오해를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 물체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밤하늘을 보다 보면 가끔가다 이상한 거 보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대충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저거는 이런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그래도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모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외계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작동을 멈춘 지 지금 3주가 지나고 있는데 네네. 아직도 수리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날 메인 컴퓨터가 이제 고장이 나면서 지금 이제 작동이 멈춘 상태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백업 컴퓨터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예. 가지 이제 전력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 재정비하고 있는데 이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어허. 계속 이 어려움이 있고 네.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리가 될지 이것이 의심스럽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뭐 우주 왕복선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가서 고쳤으면 되는데 예. 이미 우주 왕복선은 퇴역한 지 거의 10년이나 됐고 음흠. 2009년 이후에는 사람이 가서 고쳐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1980년대 컴퓨터로 작동하고 있는 이 허블 우주망원경 안타깝게도 작동한 지 거의 이제 한 달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은 이 작동할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예.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15년을 예상으로 했는데 네. 1990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31년째 됐죠. 원래 설계 수명보다 지금 두 두 배 배 이상의 그렇죠. 2배 이상 예. 활동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예. 많은 일을 했죠. 예. 네. 아무튼 저 허블 우주망원경이 천문학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이대로 작동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걱정이죠. 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31년 동안 150만 개의 관측 자료가 모였고 논문이 2만 편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네. 우주가 기존 이론과 달리 점점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 네. 그리고 은하들의 중심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 이런 것도 다 발견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밝혀냈던 허블 우주망원경 사실 올 연말에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이 올라가면서 허블 우주망원경과 대체될 거라고 했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을 보는 망원경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이고 네.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보기 때문에 네. 두 망원경이 같이 작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런 계획을 과학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작동을 안 한다고 한다면 네. 올 하반기에 이제 연말에 올라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적외선만으로 이제 관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적외선으로 관측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그렇게 멋진 컬러풀한 그런 사진들은 보기 좀 힘들 것 같긴 하고요. 아무튼 그래도 이 허블 우주망원경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도 수리가 돼가지고 올 연말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더불어서 같이 이 공동 작업을 펼치면서 우주의 또 멋진 모습들을 같이 관측하고 그런 자료들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대로 허블 우주망원경이 멈춘다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당분간은 우리가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성의 남극에 숨겨진 호수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 그러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 2018년 19년에 이제 화성에 이 남극과 북극 대륙 아래에 뭐 호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미국 나사의 JPL 연구소에서 그 자료들을 갖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했거든요. 예. 현재 그 화성을 돌고 있는 마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탐사선이 있습니다. 유럽 네. 우주국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예. 여기에 레이더를 갖다가 계속 쏘아가지고 남극 대륙 밑에 다 뒤져본 거예요. 뒤져보니까 남극 표면 지표 아래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 호수가 있더라. 예. 그것이 이제 낮게는 뭐 밑으로 한 1.6km 아래, 또 몇 킬로 아래에 있는데 보통 남극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 같은 경우에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그 밑에 땅에서 지열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km, 2km 아래에는 녹아 있는 정말 말 그대로 호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지구의 바다처럼 약간 그 좀 소금기가 있는 그런 물일 거고 네. 만약에 과거에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그 생명체 중에서 아직 살아남은 또 미생물 같은 것들이 거기 있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의 남극에 생각보다 많은 그런 호수들이 있고 그 중에는 녹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 정확하게 하려면 가서 파봐야 되는데 뭐 이 지구에서도 1.6km를 남극에서 파기가 좀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화성에 가서 그 밑을 갖다가 파고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는 그 화성에 뭐 기지가 만들어지고 예. 사람이 가가지고 살게 된다면 뭐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화성의 남극 아래에도 이 녹아 있는 액체 상태의 호수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뉴스만 듣는 거로도 화성 한번 좀 뭔가 그래도 생명체의 신비에 뭔가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래도 생명체 흔적을 찾기 가장
가장 좋은 곳이 화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정말 있었을 것 같은 네.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이기도 하죠. 예. 네네. 영국에서도 올해부터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던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독주하던 우주 인터넷 사업이 경쟁 체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현재 한 6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있는데 올 하반기까지는 한 5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집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원웹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그 우주 기업이 이제 도전을 한 거거든요. 네. 영국 정부가 이제 지분을 한 40% 이상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이번에 이달 초에 한 36개 인터넷 위성을 발사하면서 지금까지 한 254개의 위성을 갖다 이미 쏘아 올렸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올 11월부터 정식으로 이제 이 주로 위도 50도 이상의 영국서부터 그 위쪽으로 알래스카라든가 캐나다 위쪽으로는 서비스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년까지는 이제 좀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려서 여기도 몇천 개 정도의 위성을 쏘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인터넷 우주 인터넷 사업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여기에 또 당분간은 양강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인터넷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오.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우주 인터넷에 가입을 해가지고 수신 안테나를 구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서비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가가 한 1,100불 정도 하는데 예. 한 450불 정도에 판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보급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 인터넷 사업을 이용하려면 안테나를 사고 네. 매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예. 원액 같은 경우에는 개인 서비스가 아니라 통신 서비스 기업과 연계돼 가지고 네. 개인들은 그 기업에다 하는 거고 기업이 이제 실제로 우주 인터넷 이용해 가지고 네. 5G까지 인터넷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조금 이제 딜레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격 면에서는 원앱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우주 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중국의 우주인들이 우주 유영에 성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우주에는 우주정거장이 현재 2개가 활동하고 있죠. 국제 우주정거장하고 네. 중국이 쏘아올린 테너라고 하는 지금 이제 우주정거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미 이제 지난달에 여기에 선저 7호라고 해서 중국의 우주인들이 3명이 올라갔죠. 이제 그 얼마 전에 이 중에서 2명이 나와가지고 거의 7시간 동안 우주 유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해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 현재까지 그 우주 유영을 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어요. 네. 중국도 이미 2008년에 선해 작업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본국의 우주 정거장에서 이렇게 몇 달 동안 머물면서 이런 작업을 한 건 처음이거든요. 예. 아무튼 뭐 7시간 동안 우주에 떠가지고 그래버티라는 영화 혹시 보셨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예. 정말 이 선에 끈 하나 선에 연결돼 가지고 우주에서 7시간 떠 있으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돌거든요. 저는 10분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국이 이제 내년까지 이제 거의 우주 정거장을 완성을 시킬 건데 네. 아무튼간에 우주 여행을 중국에서 성공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이태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